지금 우리가 이차 함수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차 함수는 뭐가 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이 양쪽이 뭐라는 거야? 대칭이다 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축 같은 경우는 이 x 이퀄이 뭐 k라고 한번 해보면 이게 바로 뭐야? 꼭지점의 x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 꼭지점의 x값을 지나는 x 이퀄 k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시면 좌우가 뭐가 된다? 대칭관계가 된다 라는 것 좀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볼게. 사실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중3 때도 여러분이 아마 했었던 그런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2라고 했습니다. y 이퀄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가 3이다 라고 얘기했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9일 때 f10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고, 자 일단은 넓이가 지금 뭐라 그랬어? 9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 한번 생각해보면 s는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가 돼야 되겠죠? 자, AB의 길이 곱하기 여기 있네요. 자, C가 0,3이니까 이 높이는 뭐가 되겠어? 얘는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3을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9다, 이런 말이야. 자,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죠?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A, B의 길이가 뭐라는 얘기야? 6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나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A, B의 길이가 6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냐? 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 2차 함수에서 문제를 풀 때 고등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뭐라는 거? 대칭이라는 게 중요해. 근데 여기에 지금 x 위치가 2야. 근데 AB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 6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가 3이 될 것이고요. 얘도 뭐가 되겠어?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에서 3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2에서 3만큼 가니까 얘는 5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거, x절편. 이거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랬지? 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y는 최고차이 내가 뭔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x제곱 그럼 두 개 합하자. 합하면 얼마야? 4가 되겠지. 부호 반대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곱하기는 그대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구해야 돼? A 값을 내가 지금 구해봐야 될 것이고, A 값 이렇게 미지수 구할 때는 여러분 좌표 하나 있으면 좌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자 3은 x에다가 0 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5a가 3이니까 여기서 a 값은 5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5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용적으로 F10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어? 10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 10 집어넣으면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10 집어넣었더니 100에서 10 집어넣으면 45를 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55가 될 것이고, 약분 요렇게 들어가시면 11이니까 y값은 마이너스 3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좀 풀어내시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갑시다. 자, 이차함수의 개소와 부호라고 얘기했고, 이거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던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는 우리가 뭘로 할 수가 있다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B는 내가 뭘로 할 수 있다 그랬어? 축의 방정식이 Y축 왼쪽에 있느냐 Y축의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이 같다라는 이 단어 하나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C15라는 건 X가 0일 때 값이야. 그치? 얘들아, 상수항은 항상 Y절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왜? X가 0 넣으면 상수항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호를 체크하시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렇게 보면 일단은 A는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같다라고 해서 A, B의 부호가. 그런데 다 쪽에 축의 방정식이 있죠. 그러니까 A, B의 부호가 뭐야 돼? 달라야 돼. 그러면 A가 음수니까 B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어디 지나냐라고 봤더니 원점 위를 지나가고 있네. 그쵸? 그러니까 C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A, B, C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B, C가 아니라 이렇게 4번처럼 이런 식으로 5번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들아 4번하고 5번처럼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X에다가 내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4번처럼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돼. 알겠어? 가장 힌트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B 앞에 얼마가 있느냐가 사실은 편하겠지. 왜 그러냐면 얘는 대놓고 X에다가 얼마 능값이고 얘는 제곱한 값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면 X에다가 얼마 넣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4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B 더하기 C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얘가 된다는 얘기지. 맞나요? 자, X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Y 값이 정확하게 여기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값은 얼마다? 라고 보시면 됩니까? 0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지. 왜? X축 위가 바로 Y값이 뭐가인 점이니까? 0인 점이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이니까 얘는 양수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만약에 여기였다 그러면은 Y값은 이렇게 되니까 음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한번 판단해 봤는데요. 여러분 4번하고 5번 보시면은 조금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 여기 C에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시면 여기 있는 C는 X값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C가 이렇게 안 달라져야 되는 게 사실은 뭐야? 정상이야. 그러면 C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거 뭔 소리지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원래는 C였는 게 뭐가 됐어 얘들아? 4분의 4C가 됐잖아.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Y 하시고 이거를 뭘로 묶어내는 거야? 뭐로? 4분의 1로 묶어내는 거야. 선생님 묶어내니까 한번 4분의 1로 묶어내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니? 4A의 제곱이 돼야 될 것이고요. 여기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4분의 1로 묶어내면 곱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더하기 4bx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잠깐만요. 4c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뭐 곱해줬다는 얘기는 4 곱해줬다는 얘기지.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 C의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된 만큼을 여기다가 뭔가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해준 거니? 4 곱해준 거잖아. 맞지? 그럼 4 곱해줘. 양쪽에다가 선생님이 4를 한번 곱해줘 보면 이렇게 된다. 4y는 4a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bx 더하기 4c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지? 4y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뭔 생각을 한번 하냐면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수 있을까? x에다가 여기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냐 그 얘기야.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돼요. x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는 2b가 될 것이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돼서 제곱해서 a가 되겠지 그냥. 사씨는 그냥 나올 것이고. 그쵸? 결론적으로 x에다가 2분의 1을 뭐 하면 되는 거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 2분의 1짜리니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지금 4고 그 여기는 얼마냐면은 항상 이 2차 함수라는 거는 이 축에 대해서 뭐가 되니까 대칭 관계가 되니까 이 두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6이니까 요만큼이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x 값이 1이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x 값이 2분의 1일 때니까 0하고 1 사이 중간 정도 요만큼 되겠지. 그럼 y 값은 여기가 돼야 되니까 원점보다는 높으니까 당연히 너는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C가 바뀌었어. 원래 이건데. 그치? C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X에다가 무엇을 넣는다고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전체적으로 이거만큼을 뭐 해줘야 돼? 좌우변 곱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좌우변 곱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여기 있는 이제 이 x들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 때 얘가 되겠느냐? 근데 가장 좋은 힌트는 이 b값의 변화를 보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b값 보면 2분의 1 곱해야 2b가 되겠구나 라는 거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가 있겠지. 350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여기서 만난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얘들아? 이렇게 가운데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보면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고. 알겠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4니까 얘가 2가 되고 얘도 2가 되겠네. 그러니까 너는 x 이퀄 뭐라는 얘기야? 1이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A, B, C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양수야, 음수야? 대답 좀 해주세요. A 양수야, 음수야? A 뭐야? 하윤이 뭐야? A, 부. 위로 볼록이니까 뭐가 되겠어? 음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뭐냐? B는 선생님이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추계 방정식이 여기잖아. 그러면은 같다가 돼야 되니까 A, B의 부호가 반대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음수니까 얘는 양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y절편이 어디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C는 뭐가 된다? C도 양수가 된다. 이렇게 A, B, C 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A, B의 곱이 0보다 크냐? A, B의 부호가 같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근데 A, B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내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보다 크냐라고 돼 있고, 이거 뭐 위에서 했습니다.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됩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X가 1일 때 Y 값은 여기가 돼야 되니까 원점 위니까 너는 0보다 크다.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나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 3번 때문에 여러분 좀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야. 3번. 3번.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2,C를 지나느냐 그 얘기야. 그쵸? 일단 여기서 말하는 C는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Y절편 말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얘를 말하는, 얘가 지금 C란 얘기거든? 0,C. 그치? 그러면 이 함수가 2,C도 지나느냐 그 얘기야. 즉,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y값은 c가 될 것이고요. x값이 여기가 2가 되겠느냐? 이거 지금 나에게 물어본 거야. 그치?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참수는 얘들아 얘기해서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긋든 여기다가 긋든 어디다가 긋든 이 두 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참수에서. 알겠니? 그러면은 자 봐봐. 지금 이렇게 내가 그었어. 이렇게가 바로 뭐냐면은 y equal c야. y가 c라는 값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 가운데는 1이고 여기는 지금 얼마니? 얘가 지금 0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내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2구나 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여기는 2점 2,c 이 그래프가 여기를 뭐한다? 지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도 맞는 선택지가 되니까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을 때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라는 얘기고 이거는 쌤이 좀 설명을 하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따라. 공간이 얇지 않네. 공간이 여유 있는 데가 없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이거 할게.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 함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네 가지가 있냐면, 자, y는 선생님이 x제곱 마이너스 뭘로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런 식이 있어. 이거 안 보이겠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자, 이런 식이 있어. 자, 절대값 첫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표현해. 우리는 y는 자 fx인데 이거 전체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자 y는 절대값 f 있는데 여기 안에 x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y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fx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y하고 x에다가 다 이렇게 씌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절대값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네 가지로 이렇게. 알겠지? 네 가지로 나눠지고 선생님이 실제 얘를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면 얘는 y는 자 fx의 절대값 씌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에다가 전체 다 씌우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다 씌우는 거야. 이게 바로 첫 번째 거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 전체에 다 씌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 없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지지, x에만.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x 위치에만 절대값을 씌우면 돼. 그러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의 절대값 x 빼기 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두 번째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y에만 씌웠으니까 당연히 y 절대값하고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xy가 다 씌워져 있지? 그러면은 y에도 절대값이 씌워야 되고 x에도 씌워야 되니까 x 각각의 x에만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는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쌤이 지금 설명할 겁니다. 자, 일단은 절대값을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야. 알겠니? 자, 이거 그래프 그리고 선생님이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게. x-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게 x 이퀄 4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절대값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리는 거 알겠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프는 뭐냐면, 그래프 잘 보세요. y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얘들아. 그러면 y 값은 x 값이 무엇이든지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될 수가 없겠지. 왜? x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더라도 얘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절대값을 씌운 게 y값이잖아. 그런 쪽으로 y값은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 x축 위가 y값이 양수인 동네야. 그리고 x축이 y값이 0인 동네고 아래쪽이 y값이 음수인 동네가 되겠지. 그러면 0이거나 양수인 동네는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런데 여기 음수인 쪽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 양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리는 거야. 꺾어 올려. 이 축을 중심으로 얘를 꺾어 올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어졌다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바로 첫 번째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는 선생님이 별명을 이렇게 붙여줄 거야. 꺾어 올리기. 이게 별명이야.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얘는 y가 절대값을 씌워져 있으니까 y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네. 그러면 음수가 된 이 x축 아래에 있는 쪽을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리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개는 푸는 방식이 똑같아요. 자, 어떻게 푸냐? 2단계로 풀 건데 첫 번째 단계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쪽에 양수인 쪽만 그리고 나머지는 지울 거야.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그러면 x가 양수인 쪽이 어딥니까? 이쪽이 x가 양수인 쪽이죠. 그럼 x가 양수인 쪽만 이렇게 놔두시고 얘는 무시. 알겠지? 자, 여기는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그러면 y가 양수인 쪽은 윗동네가 y가 양수인 쪽이 되겠지. 그러면은 y가 양수인 쪽만 이렇게 그리시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x하고 y 다 씌워져 있지. 그러면 x 양수, y 양수인 쪽이 어디냐 봤더니 바로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요만큼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1단계야. 알겠지? 자, 전체 통으로 씌워져 있는 거는 그린 다음에 꺾어 올리면 되고, 통으로 씌워져 있는 게 아니고 x에만 씌워져 있든 y에만 씌워져 있든 xy에 씌워져 있든 그런 친구들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쪽에 양수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무시하기 때문에 얘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그래프를 지금 x에 씌워져 있었지 얘들아. 마무리는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얘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거의 근이 4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얘가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에 씌워져 있는 거는 y가 양수인 쪽만 놔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되겠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돼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가 요거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쪽도 시키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얘가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 y 다 씌워져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x로 이거를 대칭 이동하고 전체를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y를 먼저 하고 x를 나중에 하거나 상관은 없어. 뭐부터 하든지. 그냥 우리 x부터 할게요. x부터 하면 이거를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전체를 y에 대해서 하면은 얘가 4니까 마사 자리에다가 이렇게 얘가 마사가 되겠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뭐한다?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익혀야 될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가 등장을 할 건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1 플러스 3으로 구분하면 돼. 왜? 방식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체에 씌워진 게 아니고요. x에만 씌워져 있든지 y에만 씌워져 있든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x에만 씌워져 있는 경우, 세 번째 y에만 씌워져 있는 경우, 네 번째 x, y에 다 씌워져 있는 경우가 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처음에 주어진 함수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 빨간색처럼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요. 검은색처럼 이렇게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둘 다 보고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구나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부분에 양수만 놔두고 지운다고. x에만 씌워져 있으면 x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지우고요. y에 씌워져 있으면 y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지우시고요. x, y 다 씌워져 있으면 x, y가 둘 다 양수인 거는 쉽게 말하면 일사분면이야 그냥. 즉 일사분면만 놔두고 나머지 지우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x 쪽에 양수만 남겨놓은 거는 x, y가 힘을 합해서 뭔가 완성하다 생각하면 돼. x만 남았으니까 이거를 y축 대칭을 시키겠다 이 뜻이고 y만 남은 거는 x축 대칭을 시켜서 x, y가 함께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일사분면만 남은 거는 x축 대칭도 한번 하고 전체를 다시 또 y축 대칭을 또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여기 이렇게 4가지의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절대값 그래프는 4가지로 나누어지고요. 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전체의 절대값이 이렇게 다 씌워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그래프를 일단은 다 그리는 거야. 뭐 신경 쓰지 말고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알겠지? 고등학교에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중학교하고 다르게 꼭지점을 구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x절편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x절편. x절편은 뭐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점을 찍어주고 나서 이렇게 그리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고 나면은 첫 번째 거는 음수인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꺾어서 올린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항상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이러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x에만 씌워져 있고요, y에만 씌워져 있고요, 둘 다 씌워져 있다 이런 얘기네. x에만 씌워져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지운다. 원래 그래프에 대해서 y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지운다. 둘 다 씌워져 있으면 둘 다 양수인 쪽만 놔두고 지운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요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요렇게, 이거를 x축에 대해서 하고 전체를 갖다가 다시 한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봅시다. 보기 1번.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처음에 나에게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야. 그때 1번 한번 그려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1번은 쌤이 얘기했어요. 전체 절대값을 씌운 거는 그냥 일단은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아랫부분에 그래프가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아랫부분을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리면 되니까 얘를 꺾어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쪽이 양수, 즉 x가 양수인 쪽 이렇게 되겠죠. 이것만 남기고 이쪽은 지우고 이거를 y축 대칭을 시켜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거에 대해서 y축 대칭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입니다. y에만 씌워져 있으면 y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지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xy가 합쳐져서 그래프가 완성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거가 중요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일사분면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거를 갖다가 x축 대칭을 한번 하고 이 전체를 y축 대칭을 한번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정사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가우스 기호를 이용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좀 할 수 있으면 기회 있을 때 할게요. 근데 이 절대값과는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이라는 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이러한 모양이잖아. 그치?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보자 그랬어? 더 이상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보지 말고 왼쪽에 있는 얘를 fx 함수라고 보고 오른쪽에 있는 얘를 갖다가 gx 함수라고 보고. 알겠어? 그러면 fx 함수 얘는 뭐 포물선 모양이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는 gx 함수 상수 함수니까 이렇게 x축의 평행한 모양이야. 알겠지?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만나는 점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알겠니? 그리고 gx y 이퀄 0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어디하고 어디서 만나?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서 만나지. 그치? 만난 점 이거 아니야?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그러면 이거의 x값만 따지면 그게 바로 근이 되는 거야. 근. 오케이?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두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로 나는 뭐 하겠다? 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 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럴 때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몇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근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란 얘기야. 근이 두 개란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얘가 좀 내려가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 그래프하고 x축이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근이 몇 개란 얘기야? 한 개란 얘기고 근이 하나란 얘기는 이거에 판별식을 해보면 뭐가 된다는 얘기지? 0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이렇게 더 내려가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차함수하고 여기 있는 x축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야. 실근이든 허근이든 알겠지? 근데 x축하고 만나는 게 실근이고 x축하고 만나지 않으면 근이 두 개이긴 두 개일 건데 무슨 근이라고? 허근이다. 그러니까는 판별식을 해보면 0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에요. 자, x축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안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 하나, 0개라는 거고요. 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근이 두 개, 얘는 근이 하나, 얘는 근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이 두 개, 근이 중근 하나, 얘는 근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근이 두 개고 근이 하나고 근이 없는 거는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뭐 할 수 있어?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중근이라면 0이 돼야 되고 허근이 되려면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해. 교점이 어디냐가 아니야. 나의 궁금함이 교점 어디서 만나? x 위치 어디서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점이 몇 개야? 이게 궁금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나는 교점? 그러면은 판별식 해보면 되는 거지. 판별식을 했더니 판별식이 뭐가 됩니까? 0보다 커요. 0보다 커요. 그치? 그러면 얘는 어디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만난다는 거야? 두 번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x축이 만약에 이렇다면 1번은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만나는 이 x 위치가 바로 근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판별식을 해보시면 두 번째 거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거는 0보다 작아요. 안 만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기는 할 건데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안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려면 얘가 최고창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야 되겠죠? 위로 볼록하면서 얘하고 안 만나야 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구나 라는 여러분의 판별식을 통해서 x축과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범위를 한번 구해보래.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나는 근이 두 개야 이 말이라고. 접하고 싶어? 나는 근이 한 개야 이런 얘기야. 실근이 만나지 않는 거야? 나는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이라고. 그러면 실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 작수니까 4분의 D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절 2의 제곱이니까 4 AC K가 0보다 크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넘어가니까 K라는 친구는 4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는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접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 4분의 D고요. 4-K가 0이 돼야 되니까 K가 4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만나지 않을 때는 이때하고 부호만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바뀌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 미지수 값을 문제에서 x축과의 위치 관계 어떠냐에 따라서 몇 점에서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k의 뭐를 범위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영역을 넓혀볼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가지고 판단할 거야.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치? 첫 번째 이 상황이란 무슨 얘기냐? 자, 몇 개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얘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쌤이 얘기했어. 이게 2차 함수고 이게 1차 함수야. 그러면 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여기 있는 mx 플러스 n을 갖다 놔둘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일로 넘길 거야. 넘기면 ax 제곱하고요. 자, 1차 b고 얘는 마이너스 mx니까 b 마이너스 mx 될 것이고요. 자, c 마이너스 n 콜 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한쪽을 0꼴로 만드는 거는 내가 얘를 2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 두 가지를 내가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는 거야. 어떤 거? 판별식이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에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거나 작을 수가 있겠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상황.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런 얘기야. 0이 되면 이게 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접한다. 만나기는 만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특별히 우리가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를 얘들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얘가 2차 함수야. 얘도 2차 함수. 이렇게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2차 함수 두 개가 하나가 이렇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얘들아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두 개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겠지. 이런 게 다 어떻게 따지는 거냐. 두 개를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갖다 놓고 아까와 똑같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이 뭐가 되게끔 기왕이면 양수가 되게끔 얘든 다 넘어오면 되겠지. 넘어와서 이퀄 0꼴이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리고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크다. 판별식을 했을 때 0이다. 판별식에서 0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 상황이 0보다 큰 상황이 되겠지.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인 상황이 될 것이고 얘는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은 그러한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나는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2차 이퀄 0이든 2차 이퀄 1차든 2차 이퀄 2차든 간에 무엇이 주어져 있든 간에 나는 얘네들을 어떤 걸로 만들 거야? 그치, 한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2차 이퀄 0꼴로 나는 만들겠다 이런 얘기야. 이런 걸로.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근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자, 질문에 따라서 첫 번째 근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판별식을 해서 판별식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가지고 그 몇 개야? 라고 따져주겠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자, 어디서 만나? 근이 누구야? 또는 교점의 좌표가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얘가 2차 이퀄 0이니까 인수 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써서 x 위치를 구해야 되겠지. 그게 위치니까 어디서 만나? 위치를 물어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는 세 번째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다고. 두 근에서 두 점에서 만날 건데 뭐 두 점의 합이 얼마야? 또는 뭐 그 큰 x에서 작은 x를 빼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뭐 어떤 미지수를 구하라. 그럼 그때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뭐 할 거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로 할 게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주로 이런 내용.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인 가운데 거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는 함수야. 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관계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풀기는 어떻게 풀어? 뭘로 풀어? 2차 방정식의 아이템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게 스토리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함수의 직선의 위치 관계 하셔가지고요.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아까 똑같아. 그러니까 x축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여기 이게 하는 거야, 이게.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그러면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요. 1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이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이러한 2차 방정식꼴로 내가 만들겠다 이 얘기야. 2차 방정식꼴로 만들어야 판별식이든 근해공식이든 내가 편하게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판별식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나는 뭐 할 수 있어? 만나는 점이 몇 점인지 또는 실제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얘를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2차 함수야. 얘가 1차 함수야.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래. 얘는 뭘 구하는 얘기더라? 너 어디서 만나?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어디서 만나? 그러면은 니네 둘이를 나는 뭐라고 하겠다? 같다라고 놓겠다 이거야. 그래서 같다라고 이렇게 놨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알겠니? 지금 뭘 물어봤어? 근이 몇 개라고 물어봤어? 아니야. 어디서 만나? 그치? 근이 몇 개라고 물어보면 근이 몇 개인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판별식을 하는 거고 방정식꼴로 만들고 어디서 만나? 라고 물어보면은 x 위치가 어디야를 말하는 거니까 얘를 넘겨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서 인수분해한 거야. 왜? x 위치가 어딘지 궁금한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x 위치는 1,4, 1하고 4다. 1하고 4. 이렇게. 근데 만약에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1, 하시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되지만 여기다가 1 넣는 게 더 편하겠지. 그럼 1,4라는 점하고 4,4 집어넣으면 1이라는 두 점에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아, 이 점이 1,4라는 점이고 이 점이 4,1이라는 점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가 되겠죠? y 지우고 같다라고 놓고 얘네를 넘기는 거야 이렇게. x제곱이 뭐가 되는 모양으로 양수가 되게끔. 그래야 내가 뭐 계산하기도 편하니까. 자, 위치관계 한번 조사해봐. 그러면 이거는 뭔 소리야? 위치관계라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 이거를 갖다라고 놓은 상태에서 이걸 넘기는 거지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뭐라고? 방정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근의 개수가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는 편하게 판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갖다라고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되니까 나는 뭐 할 거야? 판별식. 했더니 0보다 커. 아, 그러면 너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어디서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 어떻게 어떤 상황이야? 이거 물어본 거니까. 나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이거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거 보기 문제 다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범위 구하라. 두 점에서 만나고 싶어. 접하고 싶어. 만나지 않고 싶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나 근이 두 개야. 접한다는 건 나 근이 하나야. 안 만나나 나 근이 없어. 이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보세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는 좀만 봐봐. 여기는 미지수가 있니 없니? 미지수가 없지?
미지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뭐 있다고 얘들아?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 K는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Y절편이에요. 뭐라고요? Y절편. 근데 얘가 미지수로 돼 있다 보니까 얼마인지 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K 값에 따라서 Y절편에 따라서 안 만날 수도 있고 좀 올라가면은 뭐 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가면 뭐 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 얘기 하는 거야. K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2개이거나 1개이거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얘를 갖다 놔고 이렇게 놓을 거야. 갖다 놔고 놓고 한쪽으로 옮길 거야. 옮기고 이거에 판별식을 내가 써보겠다는 거지. 그럼 판별식이 2 더하기 K야. 판별식이. 그럼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즉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 K가 마이너스 2면 접할 거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만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나는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실근의 개수 이야기 좀 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문제 좀 풀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에 자,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쵸? 이게 이제 사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이거 이차 함수고 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얘기라고. 아셨죠? 그러면은, x축과의 두 교점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하고 3이 뭐니까 근이야, 근. 알겠어? 그러면 두 근을 내가 알고 있고 나는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뭐 이용하면 되겠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게 두 개 더하면 1은 두 근의 합은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의 부호 반대니까 2분의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최고차항분의 상수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자,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 달고 네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B값이라는 거는 2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2. A, B를 구하라. 두 개 곱하면은 24가 정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상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라고.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을 해봐. 항상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뭐 큰 쪽을 알파, 작은 쪽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아, 루트 5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아,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친구가 루트 5란 얘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이게 루트 5가 되겠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얘가 1이야, 얘가 4, 이 길이 얼마야? 3이잖아. 왜?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항상 길이라는 거는 큰 거 빼기 작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얘가 이제 x니까 얘가 루트 5가 되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분의 합이니까 최고 상분의 두 번째 거 3이라는 거 내가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는 a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근계수에 의해서 그러면 변형 공식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가 있겠지.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루트 5인데 제곱하니까 5라는 친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에요. 9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A니까 4A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왔다 갔다 하시면은 A라는 친구는 1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문제를 뭐 할 거야? 풀어내겠다. 주어진 상황이 주어지잖아, 얘들아. 나중에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야. 근데 지금은 이차 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춰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고 나면서 뭐 거리를 줬다. 거리 줬다는 얘기는 큰 근 빼기 작은 근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걸 줬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나는 뭐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 아니까 변형 공식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을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쫙 문제 다 풀어준 거야, 이거. 그치? 이렇게 X가 아니고, 이렇게 X가 아닌 다른 친구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여기는 2X 더하기 3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근이 되면 되는 거야, 근. 자, fx의 근이 누구하고 누구야? 마 3하고 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2x 더하기 3이 마 3이 되거나 2x 더하기 3이 2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요 2x라는 친구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이고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2x라는 친구가 3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x는 2분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변형된 상태에서의 근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가 근이다.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거의 합을 구하라는 말이니까 두 개 더하라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7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정확하게 못했으면 수학 공부하기는 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 앞에서 배운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앞에 배우고 있는 거를 까먹거나 아니면은 할 때 제대로 안 해서 몰라. 그럼 그건 나올 때마다 이제 뭐 하는 거야? 계속 나는 모르는 거야. 그 부분은 계속.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 두 개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 나는 수학 못하는 애. 이렇게 되는 거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고.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거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난다는 거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근이 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근이 하나 두 점에서 만난다는 근이 두 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x축이니까 이거 이퀄 0으로 2차 방정식꼴로 내가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0보다 크면 2점 0이 되면 한 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럼 이거 이퀄 0이라고 얘도 이렇게 내가 놓으면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거의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번 문제는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통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판별식 해볼게요. 판별식 해보면 얘가 짝수니까 반절에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죠. 그쵸? 플러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니까 K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K 범위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판별식 해보면 얘도 이거 2가 있으니까 4분의 뒤로 가시면 반절의 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 제곱이 안 만나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계산해 보시면요
k제곱 k제곱 없어질 거고요. 4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그럼 넘어가면은 k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엥?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디서 뭐가 틀렸지, 계산이? 아, 여기가,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b제곱이니까 4가 맞고요. ac니까 4k가 아니고 k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k는 마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k는 마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돼야 된다. 즉 마이너스 4보다 k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이 범위가 내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얘들아 이런 말이야. 뭔가 뭐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난다, 직선하고 만난다. 이 만난다는 거는 교점 이야기거든. 근데 이 교점이라는 거는 함수라는 배경에서 쓰는 용어야. 근데 그거를 방정식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방정식 나라로 가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인사하는 뭐야? 안녕 이거잖아. 미국 가서 안녕 하면은 알아 몰라?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뭐 하이해 알겠죠? 두 의미는 무슨 의미야? 똑같은 의미야.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용어만 다를 뿐이야. 함수라는 나라에서는 교점이라는 용어를 쓰고 방정식이라는 나라에서는 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근데 그 두 개는 뭐라고? 똑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 자꾸 왜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처럼 해가지고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2차 방정식에서 미지수든 무엇이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아이템 강력한 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 두 개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판별식과 근거 개수와의 관계라고. 그러니까는 2차 함수 문제를 왜? 2차 함수 나라에서 잠깐 방정식 나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 나라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쓰고 결론만 뭐라고 하면 돼? 함수 나라 용어로 말하면 되잖아. 여기에는 2차 함수하고 얘가 몇 군데서 만나요? 그러면 니네 같다라고 해가지고 넘겨서 판별식 해보는 거야. 판별식 했더니 0보다 뭐해? 커. 근이 두 개란 얘기잖아.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면 돼? 얘네 둘이는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파악하기가 뭐가 편하니까? 판별식이나 근계수가 편하니까. 그래서 방정식화 시켜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한다 이런 얘기고, 방정식화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2차 함수하고 x축이든 2차하고 1차든 2차하고 2차가 주어지든 넘겨서 무엇이 0이다 꼴로 이런 꼴로 만들어야 얘가 우리가 뭐라 그래? 방정식으로 하는 거야. 이 상태가 돼야 우리가 x제곱의 개수 a, x의 개수 b, 상수항 c를 이용하고 판별식을 이용하고 근계수를 이용하고 또는 얘하고 어디서 만나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위치에 x 이 위치가 얼마야? 이런 얘기고 이 x 위치라는 거는 근의 위치가 근이 얼마야? 라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함수 문제를 갖다가 뭘로 풀어버리는 거야? 2차 방정식화 시켜가지고 뭐 인수분해를 하든 또는 근의 공식으로 구해버리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뭐하니까? 편하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제 중3 때는 2차 함수 문제는 2차 함수 문제야. 방정식 문제는 방정식 문제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혼동을 해. 아니 함수 문제인데 막 방정식을 풀고 방정식 문제를 막 함수처럼 풀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 사실 이게 한 형제라 그래. 문제를 조금 더 풀다 보시면은 헷갈리지 않아요. 자 여기 볼게요. 자 2차 함수가 있다고.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있어. 뭔가 이렇게
m이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건 모르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의 두 교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 2x 제곱 더하기 3x는 mx 더하기 n이라고 놓고 니네 넘어가. 얘가 양수니까.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3 너는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 mx 더하기 빼기 n 이퀄 0 이렇게 놔버리면 이제 나는 여기 있는 이 마삼하고 2를 이거에 뭘로 보겠다는 거야? 근으로 보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두 분의 합을 내가 아니까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를 이용해서 n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거분의 이거를 이용해서 두 분의 곱을 이용해서 n값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함수 문제인데 뭘로 푸는 거야? 푸는 거야 방정식으로. 그게 편하니까 너무 좋잖아 쓰기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지 상황을. 왜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 이 x값 이거 아는데 그러면 이 1차 함수 이거 m하고 n이 도대체 누구지? 어렵단 말이야 여기서 구하기는.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화 시켜가지고 두근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얘들 이거야. 근을 몰라. 근이 모르고 근이 몇 개야? 판별식 쓰는 거야. 알겠지? 어디서 만나? 그것도 근이 모르는 거잖아.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하는 거지. 또는 근의 공식을 쓰든지. 세 번째는 근을 알아. 근을 알 때는 대부분 근을 아니까 누구를 모르냐? 여기 1차나 여기 상수항에가 미지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근을 아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결국엔 얘들아 상황이 이 세 가지 상황밖에 없어. 뭐가 되게 많은 게 아니야. 근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근 몰라? 그러면 판별식. 근의 위치가 어디야? 너 어디에 있어? 어디 있어? 위치가 중요해? 그러면 근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 그 몇 개야? 판별식. 너 어디야? 근 구하라는 얘기. 알겠어? 근을 알려주는 대신에 식 자체에 뭔가 미지수가 이렇게 있어. 그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돼요. 문제 볼 때마다 너는 어떤 상황이지? 조금씩 생각하면서 그냥 쌤이 이렇게 풀라고 했어. 풀어. 그거는 수학하는 게 아니야. 이 수학이 무슨 뭐 도덕이냐. 그냥 뭐 뒤에다 외우면은 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왜 그렇게 푸는지를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겠지. 맞죠? 자, 여기 이거 하나 해보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자 발전 문제 가봅시다 한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리수 A, B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2차 함수가 있어. 만나는 점을 보니까 지금 여기하고 두 군데야 두 군데. 그치?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얘하고 얘를 내가 뭐라고 놓겠다고 얘들아? 같다라고 놓겠다고 이렇게 무조건.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x제곱이 양수가 되려면 얘네가 넘어와야 되겠지. 얘가 음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x제곱이 넘어오면 플러스 x제곱이 되니까 이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마3인데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3 더하기 ax 이렇게 될 것이고요. 1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1마 b는 0. 이렇게 만든 목적이 뭘까? 그래야 나는 판별식이든 근계수든 마음 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럼 여기 봐봐. 근 하나가 이거래. 엥? 우리 이거 배운 거야. 근 하나가 뭔가 무리수 형태로 나오거나 허수 형태로 나오면 이거 알잖아 짝꿍 바로. 또 다른 한 거는 바로 뭐냐면 1 플러스 루트 2야. 이거 아는 거야. 이 수학이 쉬워. 딱딱딱 퍼즐 맞추기야 그냥. 그러면 당연히 내가 뭐 할 수 있어?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수가 있지.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곱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하라는 거잖아. 2가 되겠지.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분의 1차의 부호 반대이니까 여기 음수니까는 a 더하기 3으로 오면 되겠지.
그럼 넘어가면 4니까 여기서 A 값은 뭐가 된다? 1이다.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곱이라는 거는 두 개 곱하기야. 이거 합차잖아. 그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2분의 1마 B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너 넘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1마 B가 되고 왔다 갔다 하시면은 B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수학은 결론은 이거야. 내가 개념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뭐냐면 아 얘를 언제 써먹는지를 아는 거야. 이거 마이크야 소리 얘기를 해. 마이크야. 어디서 써먹는지를 몰라. 그럼 이거 갖다가 뭐 하고 있어? 망치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제 역할을 하겠냐고. 수학의 공식이라는 건 그런 거야. 내 공식 암기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어느 상황에 언제 적절하게 써먹을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딱딱딱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개념 쭉 읽고 공식 암기하고 쌤 이렇게 풀라고 해서 풀고 그렇게 해봤자 고등 가서는 50점도 못 넘어. 진짜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리고 어쨌든 계산 실력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니까 뒷받침이 돼야 되지. 한 문제 갖다가 막 주구장창 풀 수 없잖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뭐가 좀 부족해.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막 내 계산이 빨라지냐고. 그런 게 어딨어. 매일매일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계속 연습하고 풀고 하고. 그 쌤 풀 때 어떻게 풀어? 약간 암산 많이 하잖아. 초등학생은 이제 막 계산 실수할 확률이 많으니까 암산을 조금 안 시키는 편이지만 이제 조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하나 다 써서 풀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이거는 사실은 니네가 이제 사실 고1 것만 해도 뭐 니네 입장은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 수학은 고2부터야. 그럼 니네가 진짜 월털하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막 로그 삼각함수 나오고 막 그러면은 진짜 핑글핑글 머리 돌아. 근데 그거를 잘하려면 고1 때 열심히 해놔야 돼. 그리고 고1 거 어렵지가 않다고. 고2 것도 사실 고3 것도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냐? 전 국민 중에 특수한 애들 몇 명 뽑아서 공부시키는 그런 특수교육에는 어려운 거지.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하는 공부가 뭐 어렵다고 막 질질 짜면 안 돼.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고1 되는 애들은 다 하는 거잖아, 전국에 있는 애들. 그치? 마음을 바꾸라고. 난 할 수 있어.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부족하면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지, 뭐. 내가 해야지, 뭐. 누가 해줘. A 더하기 3B입니다. 이거에다가 이거 3 곱하기 있으니까 답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0이 나올 수가 있고. 발전 문제라고 해도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거, 이런 문제는, 교점이 두 개인데 하나가 이거네? 너 그럼 하나 이거겠네? 오케이. 그럼 내가 두 근을 아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A, B 구하라는 이 문제니까, 두 개 갖다라고 놓고 근계수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문제를 읽으면서 동시에 스캔이 딱 될 정도가 돼야 돼. 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은 1차 함수 말하는 거죠.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또 그 얘기야.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거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점은 함수 동네니까 교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풀 거라고. 같다고 놓고 옮겨서 2차식 이퀄 0으로 만들어서 두 점? 서로 다른 근이 두 개란 얘기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나는 이 K의 범위를 뭐 하겠다는 거야? 구하겠다. 소리가 이런 소리야. 근데 다 알아먹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얘하고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너도 마찬가지 너하고 너를 뭐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옮겨서 이퀄 0꼴로 만드는 목적은 방정식 모양이 돼야 내가 판별식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다는 거니까 작다라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이 상황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를 가지고 K 범위가 나올 거고요.
만나지 않는다를 가지고도 K 범위가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애가 이러면서 동시에 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두 범위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바로 뭐 이 상황에서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면은 쓰시면 되고요. 이런 게 바로 안 나오는 친구들은 항상 어디다가 수직선에다가 그려보시고, 알겠어? 답을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하나를 다 그려서 하는 거는 안 되면 지금 그려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일주일 뒤 시험 보는데 아직도 이거 그려서 범위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있어요. 접한대. 기울기가 1인. 이번에는 직방을 구하래. 직선의 방정식은 뭐 좀 엄밀하게 말하면 1차 함수는 아니야.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고등 하에서 배울 건데, 근데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 얘기 나오면 직선 얘기 나오면 중학교 2학년에 뭐 기억하면 돼? 1차 함수 기억하면 돼요. 그럼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ax 더하기 b라고 생겼지. 그러면 자, y는 ax 더하기 b라고 생겼는데 우리가 이 a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울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y절편 이렇게 부르는 거지.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1이라는 얘기니까 이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누구만 구하면 되는 거야? b만 구하면 게임은 끝나는 문제야. 그럼 b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기 있잖아. 너하고 네가 뭐 한다고? 접한다고.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거든, 이 얘기. 이거를 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접한다고 이렇게. 즉 근이 몇 개라는 얘기.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하나. 교점 하나는 방정식과 시키면 근이 몇 개? 하나. 2차인데 근이 하나일 경우는 중근밖에 안 되는 거야.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갖다라고 놓으면 여기서 여기 있는 이 2차와 여기 있는 이 1차. 선생님이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뭐 계산도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목적 선생님이 진짜 오늘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 2차 방정식의 아이템을 쓰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판별식 하고요. 그 친구 그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돼야지. 그래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때 K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4분의 5야. 여기 B값이 4분의 5라는 얘기지. 문제에서는 직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Y는 X 더하기 4분의 5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 문제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풀려면은 일단은 앞선 단계가 뭐냐면은, 그치,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래프 식을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 그 과정이 없으면 이 문제 읽어도 못 풀어. 왜? 직방을 구하라. 수학에서는 뭐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필요해. 틀. 여러분 그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붕어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붕어빵을? 간단해. 반죽을 빵 틀에 부으면 돼요. 그래서 구우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빵틀이 없어. 빵틀이 없으면 붕어빵 어떻게 만들겠어? 못 만들지.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어? 반죽이 막 이상하게 막 되겠지. 수학에서의 빵틀은 뭐냐면 공식이나 아니면은 식이야, 식. 그게 빵틀이야.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y는 ax 더하기 b가 생각이 안 나잖아. 그거는 앞에 과정이 모르는 거 무너져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수학의 진도를 못하지. 구할 게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냐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방을 보시면은 y는 ax 더하기 b구나. 근데 기울기가 뭐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1이니까 y는 x 더하기 b구나. 그럼 여기 지금 미지수가 내가 모르고 있는 미지수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 누구? b. 그거를 풀라고 지금 문제에서 뭘 제시하고 있어? 2차 함수하고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난데 접한대 이 얘기 한 거야. 그러면은 그래? 갖다라고 놓고 옮겨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근이 하나니까 판별식 쓰면은 0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딱딱 드는 거야. 그러면 문제 풀리는 거야, 수학이. 이게 되게 단순한 작업이라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생각을 안 해. 문제를 풀면서. 공부할 때 생각을 안 해. 왜 그게 이 식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냥 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냥 밑에 유형 뭐 써있으니까 그거 계속 그냥 그 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는 완전 다르고 고등학교는 하나하나 진짜 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쌤이 막 화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치? 뭐 하나하나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판단을 해보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라니까 하고, 그냥 주니까 먹고, 뭐 그냥 배 아프니까 똥 싸고, 그러면 돼. 그거 아니잖아. 맞지? 자,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얘하고 뭐 한다고? 평행한다고. 그 직방이 이거래. 그러니까 1번 문제보다는 2번 문제가 조금 편해. 누구한테는? 직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왜? 얘는 빵틀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근데 얘는 빵틀이 없잖아. 그 차이야. 이런 문제도 차이가 나. 그럼 지금 여기서 미지수가 몇 개 있어, 얘들아? A하고 B하고 2개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 여기서 주는 거라고. 첫 번째, 얘하고 뭐하다고 얘들아? 평행하다고.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라고.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 x 앞에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a가 뭐라는 얘기야? 2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이 식이 y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얘가 접한다고. 접한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과 2x 더하기 b를 갖다라고 놓고 얘를 넘겨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이 뭐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b값을 우리가 뭐하면? 구하면 그 b값 여기다가 넣어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몇 번까지 있냐? 8번도 있고요. 아이고야, 8번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자, 일단 7번 봅시다. 자, 많이 했어. 근데 우리 이제 좀 더 부지런히 나가야 돼, 이제. 왜? 어느새 벌써 다음 주면은 몇 월이야? 2월이야, 벌써. 그치? 잘 놀았어, 이제. 그쵸? 2월 한 달 더 놀면 뭐 하는 거야?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야. 또 끝나는 거야, 이제. 진짜 이제 고등학생 돼서 이제 하는 거야.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하루하루 주어졌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최소한 공부하고 그러고 지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밥 잘 먹였어 살찌워가지고 시장에 팔라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 그치? 핸드폰 좀 적당히 좀 하고 좀 제발 좀. 부모님하고 특히 엄마들하고 그거 가지고 좀 싸우지 좀 말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y는 4x 빼기 2라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a라는 점하고 b라는 두 점에서 만났어요. a, b의 길이가 얘가 얼마니? 이거 물어볼 거야 지금. 환장하겠네. 지금 앞에 푼 문제들하고 얘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요. 판단 좀 해야 돼.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가 얼마냐? 그럼 여러분 선생님 말을 바꿔볼게요. 얘들아 여기 x 위치하고 여기 x 위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놓으면 알 수 있어요. 같다라고 나서 x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0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딱 보니까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근해 공식을 내가 써가지고 구하면 여기 위치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치? 그런데
x값을 내가 알아가지고 여기 위치 알고 여기 위치 알아서 이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 수학에서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는 대부분은 얘들아 직각삼각형 모양을 여러분이 그리시면 좀 편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자 지금 나에게 물어본 거는 이 AB의 길이를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유명한 피타 아저씨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여기를 알파 자리라고 보고 여기를 베타 자리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이건 볼 수 있잖아. 그치? 두 교점이니까. 맞죠? 자, 선생님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이만큼의 거리가, 이 거리가 K야. K.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얘가 K면 얘는 얼마일까요? 한비씨 얼마일 것 같아요? 얘를 K라고 했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해봤어, 얘를.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얘는? 이만큼.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 서빈이 얼마일까?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K라면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대충대충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거 1차 함수 다 공부했죠? 언제 공부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에서 x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기울기라고 배웠어,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뭐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죠. 그렇게 배웠어요. 다 나와서 그렇게. 그치? 자,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기울기는 여기서 이만큼 x의 증가량분의 이만큼 y의 뭐야? 증가량이라고. 그러면은 봐봐. 지금 기울기가 얼마니 얘들아? 4야. 그러면 기울기 4라는 친구는 x의 증가량이 k래. 그럼 y 증가량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4k가 돼야 되겠지 당연히. 중학교 2학년 때 기울기를 배웠으면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마이크인지 알아. 이거 앞에 4 기울기인지 알아. 근데 그 기울기를 뭐 할 줄을 몰라? 써먹을 줄을 몰라. 문제를 풀 때. 왜?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그래서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천천히 알려줄 테니까 잘 좀 익혀. 복습하고. 알겠니? 자, 얘가 K면 얘는 4K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라고 보면 여러분 이거는 이 AB의 길이는 원칙대로 풀면 피타 아저씨에 의하면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되겠죠. 맞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럼 얘는 K제곱 되는 거고요. 얘는 제곱하면 16 K제곱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17 K제곱이 되는데 K가 길인데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K는 뭐 할 수 있어? 튀어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AB의 길이라는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 K 루트 17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갖다가 K라고 했더니 얘는 4K가 됐어. 뭐에 의해서? 기울기에 의해서. 기울기가 4기 때문에. 그쵸? 그랬더니 내가 이거 두 개를 K와 4K를 했더니 AB는 K 루트 17인 걸 내가 알 수가 있었어.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중3 때 쌤한테 배운 사람은 공부했을 텐데 이런 얘기다. 얘가 10이야. 얘가 20이야. 알겠니? 그럼 이 길이는 얼마일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죠. 루트 하시고요. 이거 제곱이니까 100입니다. 그쵸? 이거 제곱이면 400이 되니까 500이 되겠죠. 루트 500이면은 100 곱하기 5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10루트 5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머리 조금만 더 써보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가 10이고 얘가 20이잖아. 그럼 이 10하고 2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지? 10이야, 10. 맞죠? 그러면 얘를 10 곱하기 1로 표현하고 얘는 얘는 10 곱하기 2로 한번 표현해 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들아 최대 공약수 10은 잘 들어. 그냥 바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1과 2 이거 제곱의 합만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끝나요. 하영이는 배웠지 이렇게?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얘가 12예요. 얘가 뭐 20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알겠지? 이런 거 구하는 생각보다 귀찮다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4 곱하기 5고요. 얘는 4 곱하기 뭡니까? 3이에요. 그치? 그러면 4 써주시고요. 나머지 거 5하고 3. 제곱하니까 25. 제곱하니까 9. 더하니까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게임은 끝납니다. 알아듣겠어? 자, 이거를 선생님 이로 적용시켜 볼게요. 얘는 K고 얘는 4K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K 곱하기 1이고 얘는 K 곱하기 4야. 그러면 KK가 있으니까 K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고 루트 한 다음에 2하고 4에 대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바로 뭐합니까?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 다시 들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알파 베타의 거리를 K라고 했어요. 기울기에 의해서 얘를 4K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거리는 KK가 있으니까 K 오시고요. 여기는 1, 4, 제곱의 합 17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뭘로 바뀌었냐? AB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AB의 길이라는 거는 AB는 K 루트 17이니까 누구만 구하면 됩니까? K 값만 구하면 돼. K 값이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K 값이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K 값이에요. 그럼 우린 여기서 이미 뭐 할 수 있어? 알파 베타가 근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죠?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 의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루트 하시고요. 이거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몇 개 빼는 거야? 4개 뺀다 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런 거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헷갈려. 그러면은 이 약물고 다시 써놓고 계속 보면서 하라고.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잘하기 원하지 말고. 자, 얘는 루트 8이야. 이렇게. 즉 K가 뭐란 얘기야? 루트 8이고 루트 8은 2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은 2 루트 2에다가 루트 17을 곱하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A, B라는 친구는 2 루트 3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7번 같은 문제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맞추면은 뭐 경화예고 기준 잡으면 한 50점 정도. 이 정도 문제 맞추면. 이런 것도 못 맞추면 50점도 안 돼.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뭐 60점, 70점, 80점은 발전 문제 정도 수준을 맞추면 한 70점 정도 돼요. 발전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뭐, 첫 번째 중간고사가 특히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 뭐 5월 초에 볼 거니까, 아직 멀었지.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두고,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핸드폰도 보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재밌게 살겠지. 그쵸? 3월달, 4월달 가서, 아차 하지 말고, 그때 가서, 진짜, 한번 4등급, 5등급 맞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좀 선행하는 친구들도, 선생님도 이렇게 사실 선행 수업을 많이 가르쳐 봤지만, 선생님이 선행 수업을 잘 안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심이 없어. 별로 열심히 안 해. 모습을 보면 눈빛도 그렇고 그냥 한번 듣고 뭐 어차피 다음에 또 할 건데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 당장 니네가 고1이고 당장 5월달 가면 이 내용으로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하나하나 배운 거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해보자? 절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잘 놀아.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얻어가고, 제대로 키워.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